검찰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은 정호성 비서관은 조사를 받고 현재 영어에 몸이 돼 있지만 안봉근 비서관 또 이재만 비서관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이재만 비서관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검찰에서는 이제 이 피고발인 신분으로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경위라든가 또는 청와대 관여라든가 공모 여부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재만 비서관을 일단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과연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청와대가 이런 증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모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사안을 밝히기 위해서 일단 검찰이 조사를 한 건데요. 네. 그동안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이재만 비서관의 등장으로 해서 이제는 안봉근 비서관도 사실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가려졌던 그 전모들이 과연 어느 정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검찰의 소환 조사로서 일단 그 첫 발을 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의 네. 이번 조사가 지난번 국회 청문회에서 그 불출석을 했던 의도적으로 이 불출석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모욕죄를 지금 적용을 해서 네. 그것 때문에 국회 모욕죄에 대한 혐의 때문에 지금 소환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재만 전 비서관을 비롯한 아마 당시 국회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기피했던 분들은 아마 일괄 다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 국회 모욕죄가 물론 지난 3월달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써 상당히 처벌이 강화가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조항만으로 과연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단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의 의문이 생기는 거 사실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같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비서관은 전혀 아직까지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아마 검찰이 지금 이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해서 아마 전면적인 재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은 키는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전 3인방 중 두 사람 지금 이제 이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았던 두 사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여러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국정원이나 경찰 등 과거 이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기관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여러 가지 정황과 네.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우병우 전민정 수석의 이 라인에 대한 검찰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이 단행됐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두 사람 전 비서관이 관여됐던 이런 권력농단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조홍천 의원이 손으로 묘사했던 이재만 전 비서관, 다리로 묘사했던 안봉근 비서관은 자신이 모셨던 주군이 영어의 몸이 됐음에도 변론은커녕 어디에 있는지 자취를 알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했었는데요. 공개를 왜 안 했을까요? 과거에 서류 보따리 싸들고 청와대를 매일 나와서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런 박영선 의원의 추궁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총무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네. 총무비서관이 사실은 청와대 인사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멤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청와대 인사위원회라는 게 이제 비서실장 위원장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모든 중요한 인사가 이제 결정이 되거든요. 네. 근데 총무비서관이 들어갔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 이제 박 전 대통령의 바로 이제 한 라인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렇다고 본다면 이재만 비서관은 사실 이제 인사와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것인데 네. 그동안 이제 수사 과정에서 특검이나 검찰 수사 과정에 보면 일단 증거 자체, 즉 불법적인 증거 자체를 거의 잡지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본다면 지금 이제 아마 본인이 거주하는 집도 옮기고 사실 연락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아마 이제 국회 모욕죄로 해서 일단 지금 이제 조사를 받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안봉근 비서관, 그다음에 네. 이제 이재만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 3인방 중에서 사실 이제 손과 발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은 아까 얘기했던 조홍천 이야기대로 이제 머리가 됐던 사람이고 네. 그러면 이 과연 어떤 손과 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조명이 사실은 좀 부족했다는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앞으로 이제 윤석열 팀장이 할 때 아마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유념해서 봐야 될 대목 같습니다. 그렇죠. 검찰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은 정호성 비서관은 조사를 받고 현재 영어에 몸이 돼 있지만 안봉근 비서관 또 이재만 비서관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은 이재만 비서관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
검찰에서는 이제 이 피고발인 이 신분으로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국회 출석을 거부한 경위라든가 또는 청와대 관여라든가 공모 여부 이 부분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재만 비서관을 일단 소환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과연 청와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청와대가 이런 증언에 대해서 논단 게이트에 대해서 아마 전면적인 재수사를 한다고 한다면 저는 결국은 키는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전 3인방 중 두 사람 지금 이제 이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았던 두 사람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뭐 사실 그 여러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이 국정원이나 경찰 등 과거 이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기관의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여러 가지 정언과 네. 그 관련된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제 우병우 이 전민정 수석의 이 라인에 대한 검찰 그 라인에 대한 이 그 인적 쇄신이 단행됐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두 사람 전 비서관이 이 관여됐던 이런 권력 농단에 대해서도 아마 수사가 불가피하게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홍천 의원이 손으로 묘사했던 이재만 전 비서관, 다리로 묘사했던 안봉근 비서관은 자신이 모셨던 주군이 영어의 몸이 됐음에도 변론은커녕 어디에 있는지 자취를 알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재만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이제 검찰에서는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긴 했었었는데요. 공개를 왜 안 했을까요? 과거에 서류 보따리 싸들고 청와대를 매일 나와서 국정농단을 했다는 그런 박영선 의원의 추궁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총무비서관을 했지 않습니까? 네. 총무비서관이 아마 당시 국회 청문회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기피했던 분들은 아마 일괄 다 소환돼서 조사를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 국회 모욕죄가 뭐 물론 지난 2월달, 3월달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써 상당히 처벌이 강화가 됐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 조항만으로 과연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서 단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의 의문이 생기는 건 사실인 거죠.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같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안봉근 전 비서관은 전혀 아직까지 뭐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아마 검찰이 지금 국정 어느 정도 공모를 한 부분이 있는 것인지 이런 사안을 밝히기 위해서 일단 검찰이 조사를 한 건데요. 네. 그동안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이재만 비서관의 등장으로 해서 이제는 안봉근 비서관도 사실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에 가려졌던 그 전모들이 과연 어느 정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검찰의 소환 조사로서 일단 그 첫 발을 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의 네. 이번 조사가 지난번 국회 청문회에서 불출석을 했던 의도적으로 불출석을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 모욕죄를 지금 적용을 해서 네. 그것 때문에 국회 모욕죄에 대한 혐의 때문에 지금 소환이 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재만 전 비서관을 비롯한